그 일하는 여성 관련한 주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한번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제가 자랐던 시절만 해도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4에서 6명이었었어요. 그 6명 중에 큰오빠, 막내 남동생이 있고 딸이 4이다면 그 당시에는 이 딸 4명이 구로공단 가서 일했습니다. 아들 둘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교육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잘 살게 됐잖아요. 그 교육열로 산업화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한 80년대 이렇게 와서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렇게 됐죠. 아들, 딸, 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다 잘 살게 되니까 똑같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7, 80년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뭡니까? 결혼 퇴직각서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재직 중에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 사직하겠음을 서약하옵고 본서를 제출합니다. 정말 야만의 시대였네요. 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서를 쓰는 시대만 해도 조금 나중이에요. 알아서 나가야 했어요.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조금 더 남아서 일하고 싶은 여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런 각서를 그럼 여성분들이 회사 들어갈 때마다 다 쓰셨던 거예요? 네, 회사가 요구하면 써야 했어요. 그래야 입사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느 산간벽지에 오지에 가더라도 딸이기 때문에 교육을 차별하는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없죠.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피 속에 뼈 속에 남존여비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불과 30년 내지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우리의 그 강한 교육열이 여성들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자원을 갖고 있는데 활용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라든가 사회가 빨리빨리 여기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가야 되는 거죠. 워킹맘의 고충이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려다 보면 부담감이 엄청날 텐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말들이 준비되어 맞아요. 있다고 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이에요. 이것도 화면이 준비됐나요? 엄마가 일하니까 애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아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혹은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 애들이 티가 나요. 나는 딱 알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의. 그렇게 이런 얘기해요? 얘기 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일하는 곳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뭐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던데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상사한테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휘청하죠. 가슴이 메어지죠. 예, 근데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한 번은 간호사협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간호사님들은 뭐가 제일 힘드실까요? 그랬더니 3교대 근무, 야간 근무할 때 육아까지 겹치면 죽음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간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강의 중에 혹시 육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떨 때는 내 아이가 열이 끌어올라서 엄마 발목을 잡고 그 밤에 회사에 병원에 출근하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그 아이를 뿌리치고 나와서 열 오른 다른 환자를 봐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지 말라고 울었던 아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 야밤에도 어디를 뛰어나가는 건지, 나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잘 헤쳐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만나도 진심으로 아이한테 소통하고 학교 성적 묻지 말고 너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너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니?
뭐 하면 살고 싶어? 이런 얘기 나눌 때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참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육이 끝나고 어떤 여성이 제 손목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눈물이 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지만 아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깊게 서로 헉을 진하게 나눴어요. 근데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열 오른 아이 이야기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